(12월 17일) 목요일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우 지수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호재는 바로 경기 부양책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접점이 조금씩 접혀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FOMC의 회의 결과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경기 지금 지수를 조금 더 오름세로 잡아준 것이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또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줬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틀째 1,000명 위로 집계가 되면서 여전히 경각심은 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14명으로 집계가 된 모습인데요. 거리 두기에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외출은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보시면요. 시초보다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49%, 0.52% 내림세 보이면서 2,757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49% 오름세 보이면서 94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 보시면요. 0.69% 빠집니다. 364선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319종목이 오르고 있고 490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604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65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76억 원, 기관은 38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2,047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386억 원, 기관은 58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금 389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만 1%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주 한 주당 0.02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은 나타나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0.28% 약보합세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 외에 지금 대웅제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메디톡스와 보톡스 관련 소송전을 벌여왔는데요. ITC가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지만 수익 금지 기간이 10년에서 1년 9개월로 크게 단축이 되면서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적극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지금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달고 있는데요. 양봉을 형성을 하면서 14%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화페인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페인트는 반도체 소재인 에폭시 국사다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화페인트도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페인트 지금 오늘도 29.56%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채우면서 오르는 모습인데요. 13,1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세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형제 지금 여기서는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모두 1%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주당 0.02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보통주 한 주당 0.05주의 배당을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BM과 SK 머티리얼즈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메디톡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스 분장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웃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3.38%, 4.2%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초보다는 지금 상승세가 더딥니다. 지금은 음봉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FN 가이드입니다. FN 가이드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종목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봉을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86%, 3.2%대 상승률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상승하는 업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 가스업과 종이, 목재, 의료, 정밀 업종에서만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철강, 금속과 보험, 증권, 건설업, 금융업 등 다수의 업종에서 어제보다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과 금융, 화학, 반도체, 종이, 목재 등 다수의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면에 방송 서비스와 정보기기, 통신 방송 서비스, 오락문화, 기타 제조 등의 업종에서는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SK하이닉스, 청보를 상위 3개 종목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는 상위 3개 종목으로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유지훈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다고요? 네. 오늘 지금 뱅커님 오자마자 일을 시켜갖고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일을 시키다니요, 전문가님. 네, 정수기 물 좀 갈아달라고. 아, 일로 좀 약간 오세요 해서 네네 왜 무슨 일이야 해서 했더니 네. 갔더니 정수기를 좀 갈라 그래갖고 네. 내가 못 들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네. 제가 들어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네.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위에 먼지 닦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고 먼지 닦고 제가 완전 노예인 줄 알았습니다. 물 한 번 가는데 이렇게 욕을 2번이나 먹었어요, 제가. 예. 제가 공손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 표정이 전문가님. 옛날에 그 배우 하셨죠? 배우의 때 배우요? 그 표정입니다. 그 옛날에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그 여대생이 우리 뱅커님 네. 그 구두에다가 이렇게 커피를 쏟았는데, 잘못 물 쏟았는데, 우리 뱅커님이 네.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애기한테? 그런 대사 하셨죠? 뭐 살짝 네, 기억이 나네요. 하셨죠? 이제 딱 그 표정으로 저한테 뭐 하는 짓이야, 물을 이렇게 가라? 딱 표정을 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악역 연기에는 최고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엄기준 팬이잖아요, 전문가님. 그 악역 연기를 조금 더 팬이 어디 발전시켰어요. 가겠습니까? 네, 그 악역 연기를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네. 이번 펜트하우스의 그 김소연 역할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뱅커님께서 딱 따내갖고 엄기준 씨하고 키스도 한번 탁 하시고 그랬을 텐데 1화인가 2회 보니까 네. 둘이 키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뱅커님 소원이 그거였을 텐데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예, 앞으로 연기자의 길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아나운서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미국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얘기입니까? 또 미국 얘기 해볼게요. 예. 또 영어 몰라서. 친근하시죠? 아니요, 지금 영어를 몰라서요. 네. 미국 얘기가 나오면 울렁증이 생깁니다. 네, 나스닥 지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네네. 거기에 또 FOMC 결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또 뭐 다시 또 뭐 경기가 좋지 않으면 또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내놨는데 네. 어떻게 나왔죠? 뭐 어제 미국 증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15% 상승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0.1% 상승했고 나스닥도 0.5% 지금 상승 좀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승 마감은 하긴 하는데 이 꼭대기에서 숨이 막
차기 그 직전까지 올라간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조금 미국 증시도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호재들이 나와줬거든요.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일단은 경기 부양책 합의인데요. 일단 9천억 달러 규모로 좀 합의안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연준에서는 지금 제로 금리를 거의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크지 않다라고 보면 미국 증시도 이제 거의 일단 상승이 거의 정점에 오지 않았느냐. 일단은 네. 조금 쉬어가는 조정 분위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 증시도 고점처럼 보이는데 꺾이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사상 최고치 뭐 거의 돌파 직전에 돌파하고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어저께 좀 반등 나와줬지만 네. 그걸로 좀 약하다 싶어갖고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재 2천억 매도하고 있고 기관 한 500억 매도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들이 2,600억 그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좀 버텨주고 네. 있는데요. 그래도 그게 좀 약세다. 보여서 지금 약 16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해서 2,755에서 좀 유지되고 있는데요. 뭐 요 정도 조정은 좀 자연스럽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고점에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도 요 부근에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당분간 요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도 요 박스권 2,750에서 2,800선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 있어서 우리 뭐 미국 주식 매니아인 우리 뱅커님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걱정을 드디어 해주시네요. 드디어 이제서야. 네. 방송 시 몇 개월을 하셨는데. 오늘 아까 네. 물 갈다가 허리 부러질 뻔하면서 잘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이제 건강이 걱정되시니까. 네, 안 그러다가는 목숨까지 잃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이 양쪽을 맞고 물 나르고 욕 먹고 이러다가는 다음번엔 뒤에서 목을 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외국인이 장바구니에 담는 종목들 뭐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LG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각각 2천억 원대 매수세를 또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이 종목 제가 매수하라고 했는데 매수하셨습니까? 저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만 들고 있겠다. 예. 아무리 종목을 알려줘도 매수하지 않는 우리 뱅커님. 대단합니다. 예. 자,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도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하고 삼성 SDI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 종목,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매수해서 이 11월에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반도체는 차익 실현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매도하지 않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내년에 전기차 판매량이 약 320만 대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비중 2030년까지 30%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전기차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다. 그럼 전기차에 뭐 들어가죠? 배터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배터리가 네. 앞으로 이제 LG와 삼성 SDI 엄청나게 수요가 늘 것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굉장히 자기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80만 원대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80만 원에도 지금 주가를 LG화학 같은 경우 사주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50만 원 넘어서 57만 원, 55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그 가격에도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와주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 지금 2차 전지 지금 목표가 보니까요. 지금 뭐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LG화학 100만 원 넘어서 110만 원까지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와, 중국 CATL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LG화학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중국의 이제 경쟁사죠. 네. CATL이 지금 배터리 업체가 지금 시가총액 지금 100조를 넘어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00만 원이 간다 해도 시가총액 69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CATL 같은 경우는 PER이죠. 펄을 따지면은 지금 86배로 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29배,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보다 지금 뭐 키마치를 한다 그러면 네. 2배 이상 올라가도 문제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NH투자증권은 목표가 110만 원 올려놨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성 SDI 목표가를 64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지금 목표가가 100만 원 올려놨을 때 아니 LG화학이 100만 원가? 막 네. 다들 의심스러운 눈치를 봤는데 이제 86만 원이고 87만 원. 이거 진짜 가는 거야 싶었는데 목표가를 더 올려놨습니다. 네. 110만 원까지 올려놨고요. 삼성 SDI 뭐 목표가 50만 원대였는데요. 네. 60만 원대 넘어서서 지금 계속 목표가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전기차 2차 전지 한번 네. 개화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걸 또 매수하지 못한 배앵커님, 또 왜 그때 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저를 또 괴롭힐까봐, 그 전에 지금 도망가야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도 2차 전지 관련주에는 아직까지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실 지금 주가가 고점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련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사실 제가 계속 사진픽을 한다고 해서 드디어 제가 정말로 사진픽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먹을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지수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지수처럼 대부분의 업종이 잘 가긴 했어요. 하지만 음식료품 업종이 하락세를 보여서 제가 이걸 좀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주제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먹는 얘기 나오고 네.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먹는 것에는 진심이거든요, 제가. 물고 제대로 못 갈았다고 화가 났는지 네. 표정이 어둡습니다. 제가 먹는 것에 진심이라서. 저거를 한 대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하느라고 아까 2차 전지 얘기하는데도 표정이 상 내내 어둡더라고요. 먹는 얘기 나왔으니까 표정을 좀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좋아해요. 우리 뱅커님, 요거 딱 먹는 얘기 나오니까 네. 갑자기 노래 악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악상이요? 먹자 먹자 백앵커, 먹자 먹자 백앵커, 나는 백선해. 무슨 노래죠? 예? 예, 끊임없이 먹고 있더라고요. 즉흥곡이신가요? 예. 맞아요. 끊임없이 먹고 있어요. 예,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면 네. 퇴근할 때까지 항상 쫙쫙쫙 먹고 계시더라고요. 네. 야,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구나. 식탐이 저렇게 좋은데 월급이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고 이게 먹어도 마르고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음식료 업. 지금 우리 지금 뱅커님께서 조금 더 많이 잡수셔야 주가가 네.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뱅커님께서 제대로 안 잡수셔갖고 지금 보니까 음식료 업종이 유일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업종들 다 떨어졌다 다 올라갔는데요. 네. 이 음식료 업종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 4분기 지금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는데 네. 음식료 업종만 지금 완전히 지금 바닥을 계속 기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그리고 오리온, 하이트진로 모두 3분기 들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바닥을 다진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요? 네네. 지금 사실 음식료업이 사실 원화가 이렇게 좀 강세면은 좀 네. 수혜를 받아서 음식료 업종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음식료 네. 업종만 이상하게 안 갑니다. 이 봤더니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니까 맞아요. 예, 나가서 네. 좀 먹어줘야 되는데 먹질 않고 맨날 그냥 싼 것만 그냥 군것질 하다 보니까 하니까 이 음식료 업종이 제대로 실적이 이제 안 나와서 네.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주가 최근에 들어서 음식료 업종에 좀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CJ제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세가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요. 네. 롯데칠성도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좀 순매수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차트를 좀 보니까 너무 바닥이에요. 바닥이 그렇죠. 되니까 네. 기관들도 이건 진짜 너무너무하다. 우리라도 좀 네. 사주자고 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네. 주가 바닥이라 생각하고 분석이 들어와서 좀 매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상승세 주가를 보니까 네.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데도 네.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아서 우리 뱅커님 네. 오늘 한번 실컷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예. 사주세요. 네네, 오늘 사주실 거예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롯데칠성에서 네. 롯데칠성 네. CJ제일제당 오리온 한번 제가 전화 걸어서 네. 아주 그냥 배 터지게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특히 더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분석을 보니까요. 중국 수출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네. 중국 수출을 좀 많이 하는 업종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아무래도 경제가 좀 계속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뭐 CJ제일제당, 풀무원, 농심 수출 실적이 잘 나오는 요 기업을 좀 주목하자 얘기하고 있고,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영업 흑자가 좀
지금 기대되고 있고 네. 지금 그 풀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평균적인 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업종 제가 지금 차트를 들어오기 전에 좀 보니까요. 네. 좀 반등 나와주고 있거든요. 반등 나왔다가 매수를 안 하니까 도로 이렇게 약간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네. 야, 이 종목 한번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료품 업종들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트가 거의 바닥입니다. 주가가 거의 바닥이라서 네. 떨어질 구간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 지금 기관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매수하니까 더 조정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 네. 오히려 저가 매수세 네. 한번 가담해 보는 게 어떨까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야, 이거 뭐 또 떨어지면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네. 수익이 나면 네. 백은코님 배에다가 제가 먹을 거 그냥 그냥 입에다가 네. 쫙 씻어 넣어서 배가 이렇게 부르도록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제 어제 기사를 보면서 음식료품 업종들 차트를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바닥이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유지윤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네이버와 한진입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이구모야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평단가 26만 8,910원, 비중 62%. 네이버 언제쯤 오를까요?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이버 오늘 28만 6천 원에 시작을 해서 28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원택트 시대는 갔나? 갔나? 물음표인가요? 네, 우리 한참 우리 방송할 때 네. BBIG, 네, BBIG. 네. 빅이냐? 삑이냐? 네, BBIG냐? 논란을 했었죠. 네. 제가 계속 의문을 제기했는데 우리 배행님께서 네. BBIG를 정리했는데 네. 이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못 가지고 있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반등을 못 해주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 지금 뭐라고 달렸습니까? 지금 평단가가 26만 8,910원이고 비중 62%라고 하시고요. 네. 언제쯤 오를까라고. 언제쯤 하셨어요. 오를까? 네,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해야 할까 네.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고민입니다. 네. 이거 저도 이거 주가 안 오르면 네. 지리산에 가서 일주일 그 목욕 제기하고 일주일간 도 닦아도 지금 전망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주가 모습인데요. 자, 네이버 지금 워낙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네.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조정 나오면 올라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올라주고 있는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는 워낙 많이 올랐는데 네. 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실적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후의 실적을 생각해 보면 이게 팍팍 느는 것보다도 네. 완만하게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 이런 것들이 지금 백신 투여되면서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 속도로 가지 않겠냐. 그런 완만한 성장 속도가 나올 거라면 조금 더 그동안 주가 많이 올라간 게 해소된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느리고 반등 시점은 조금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상당히 바닥권인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히 바닥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네이버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뭐 한참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자, 지금 34만 7천 원 요 고점을 찍고 자, 그다음부터 지금 반등 다음 반등을 못 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이미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주가는 일단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자, 그래도 일단은 주가 이 바닥권에서 지지해 주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28만 원, 27만 원을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자,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매도 착실한 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 매수는 아직 좀 눈여겨볼 만한 건 같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28만 원, 27만 원 요 가격 28만 원 깨지만 않으면 일단 한번 좀 가져가 보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생각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온 후에 터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 반등 시점에도 반등을 못하고 기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올라가더라도 이 코로나19 때 올 초
평소처럼 이렇게 상승 탄력 강하게 나오기보다도 좀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좀 매수하고 좀 가져갈 때 조금 인내를 좀 가지고 가져가라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손절가 한 5% 정도,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한 5% 정도 떨어지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전혀 안 갈 종목은 아니고요. 시간하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후에는 다시 반등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반등 시점하고 그 가격 조정이 언제 나올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대장주로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꽤 오랜 기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처럼 급등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수한 가격에서 5% 이상 빠진다면 손절을 해보시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조금 긴 기간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알아볼 종목은 한진입니다. 한진은 송거북님께서 댓글을 2개나 주셨습니다. 한진 종목 분석 부탁드려요. 한진 47,200원 5% 비중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47,150원에 시작을 해서 4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바람 잘 날 없네. 바람 잘 날 없네. 저희가 주제로도 많이 좀 다뤘어요. 바람 잘 날 없네. 네. 우리 뱅커님 바람 잘 날 없네. 네, 바람이 좀 잘 났으면 좋겠어요. 바람이요? 누구하고 바람이 이렇게 나고 싶습니까? 누구겠어요. 엄기준 씨, 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그 댓글을 보니까요. 네. 아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엄기준 영상이 뜬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야, 유튜브 알고리즘, 네. 너 정말 똑똑하다. 대단합니다. 네, 그게, 우리 엄기준 씨가 이게 유튜브 할 때 같이 떠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엄기준 씨 유튜브 할 때 갑자기 뱅커 영상이 딱 뜨는 거야. 이게 뭐야? 하고 딱 눌렀는데, 네. 어머, 엄기준 씨 사랑해요.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엄기준 씨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영상 멘트 한번 알려주십시오. 엄기준 씨 사랑해요. 엄기준 씨가 볼지 압니까? 또 유튜브 알고리즘 또 소개를 해갖고요. 해주십시오. 네, 엄기준님 사랑합니다. 요 영상 네. 꼭 엄기준 씨가 보기를 바랍니다. 네, 분석해 주시죠. 네네, 바람 잘 날 없네. 자, 지금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뭐 산업은행이 이제 투여가 되면서 지금 경영권 분쟁이 끝났는데, 요 한진의 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진의 그 2대 주주가 사모펀드 HYK 파트너스인데요. 네. 요번에 다시, 자, 조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사회로 지금 내용 증명을 좀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HYK 파트너스는 주주 제안에서 전자투표제 도입하자,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임하자, 이사의 그 자격 제한을 하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은 경영권 분쟁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뭐 주가가 별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분이 약 9.7%니까 한진칼 특수관계인 지분이 27%니까요. 경영권 분쟁에 해도 뭐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뭐 만약에 지금 국회 통과한 게 지금 3% 룰이 있거든요. 요 3% 룰로 적용해서 지분 쪼개기를 할 경우에 오히려 의결권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요걸 한번 노려보는 게 아니냐 싶긴 한데, 일단은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경영권 분쟁 뭐 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는 무리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사모펀드 자력으로 경영권 분쟁하기 힘들고, 이미 한진칼, 지주회사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끝난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한진을 가지고 경영권 분쟁에서 지금 뭐 주가를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고요. 주가도 거기에 대해 맞춰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경영권 분쟁 한번 이런 시도가 나오면 바로 상한가로 딱 치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지금 꼼틀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야, 이거는 물 건너갔다. 아무리 용을 써봐야 경영권 분쟁 깜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혹시 아마 이걸 뭐 노리고 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게 뭐라고 되셨나요? 그냥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고요. 네네. 47,200원에 5% 비중입니다 라고만 네. 댓글을 주셨어요. 뭐 큰 이야기가 없어요. 네, 지금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제가 그럼 분석해 드릴게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뱅커니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다 내려가고 있어요. 자, 오늘 기온이 좀 다운된 모습인데요. 자, 한진 주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뱅커니 그 마음이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있는데요. 주가도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권 분쟁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잠시 반등을 나와줬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싶어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올라가기 힘든 모습이고요. 만약 혹시 또 어떤 계속 한번 공격적인 얘기가 나와줘서 주가가 한번 반등 나와주면 그때 한번 매도 시점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 지금 주가 바닥에서 어떤 전망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현재 지금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그런 시도가 나와준다 그러면 반등 시도 이렇게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수익을 얻고 매도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는 바닥에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일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한번 매도로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